스피리츠 소설은 아이젠과의 전투 이후부터 풀브링편 사이 17개월 동안에 일어난 사건을 다룬 정사소설로 만화나 애니에서 공개하지 않았던 중요한 설정을 다수 다뤘습니다. 특히 이 소설에선 최강의 사신이 가지는 칭호인 켄파치와 그 이름을 보유했던 역대 11번대 대장들에 대한 정보가 많이 담겨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스피리츠 소설의 메인 빌런인 사신이자 제 기준 사신 전부를 통틀어 손에 꼽히는 개사기 능력의 만해를 갖고 있는 아자시로 켄파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설 등장 캐릭인 아자시로 켄파치의 생애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아자시로는 몰락한 귀족 가문 출신 사신으로 7대 켄파치 쿠루야시키를 죽이고 8대 켄파치가 된 인물입니다. 수백 년 동안 켄파치직을 유지하던 쿠루야시키를 쓰러뜨리고 단숨에 켄파치의 칭호와 대장직을 얻었지만, 정작 아자시로가 11번대 대장이자 8대 켄파치직을 유지한 기간은 1년이 채 되지 않는데요. 본편 기준 250년 전 어느 사건으로 인해 아자시로는 대역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기록 말살형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아자시로가 제출한 어느 계획안에서 시작되었는데, 가문 몰락 과정에서 가족이 모두 호로에게 몰살당한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던 아자시로는 11번대 대장이 되자마자 호로를 완전 전멸시키기 위해 루쿤과 백성들을 전투병기로 개조시켜 웨코문도에 침공시키는 계획을 중앙46실에 제출했습니다. 처음 계획을 들은 중앙46실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승인했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계획이 실현될 것처럼 보이고 전투병기들이 오직 아자시로에게만 충성하는 모습을 보고 불안한 나머지 46실은 아자시로에게 계획 중단을 명령합니다. 목표 달성이 코앞이었던 아자시로는 당연하게도 중단 명령에 불복했는데요. 이에 중앙46실은 아자시로를 대역죄인으로 체포하여 무관의 19,500년의 투옥형을 선고합니다. 그로부터 249년의 세월이 지나고 아이젠의 반란이 막 진압된 시점, 아자시로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탈옥을 하게 되고 과거 이루지 못했던 호로 몰살의 목적을 이루려 했는데, 하지만 야마모토가 파견한 자라키 켄파치와의 사투에서 아자시로는 끝내 패배하고 스스로 무관에 수감됩니다. 아자시로의 추가적인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해당 영상 혹은 역대 켄파치의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자시로 켄파치의 참백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자시로의 참백도 이름은 우로자류. 우로자류는 여타 다른 참백도와는 반대로 시에가 필살기 역할을 하고 있고, 만해는 상시 사용하는 기본 유틸기 역할을 하는데요. 때문에 우로자류는 만해를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 시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로자류의 만해 능력은 사용자 주위의 모든 것과 융합하여 지배하는 것입니다. 언급에 따르면 허공에 떠도는 공기, 땅바닥도 아자시로의 일부가 되어 영자 단위로 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우로자료의 사기성을 더 돋보이게 해주는 것은 바로 범위. 아자시로는 만해를 얻은 그 순간부터 정령정 전체와 융합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 능력 덕에 아자시로는 정령정 내에선 어떤 공격을 받아도 주변의 공기와 융합하여 흘러내는 방식을 통해 무적에 가까운 방어력을 보유하게 되었고, 공격면에선 기술개발국에서 훔쳐온 가짜 몸들을 지배하여 흑관, 천수교 천태포, 일도화장과 같은 90번대 기도들을 동시에 발사하는 정신나간 공격법을 구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아자시로는 쓸데없는 학살 행위라며 사용하지 않았지만, 소설의 언급에 따르면 기술개발국의 독극물을 강제로 사신들의 폐 속에 넣는 식의 대량 학살, 공기와 융합한 암살 같은 상식 밖의 공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추가로 우로자루는 전투 측면뿐 아니라 정령정 전체와 융합하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용자에게 두 가지 엄청난 이점을 가져다 주는데요. 첫 번째, 아자시로는 융합한 장소에서 들리는 목소리, 광경을 전부 자신의 몸에서 일어난 것처럼 느낄 수 있어 정령정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자시로는 무관에 수감되어 있었음에도 경화수월을 이용한 아이젠의 반란 사실과 대장들이 각자의 개인 공간에서 어떤 수련을 했는지까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즉, 아자시로는 정령전 내 정보전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버파워 수준의 생명력과 파워업, 우로자료를 통해 정령전과 융합하고 있는 상태에선 아자시로는 정령전 전체가 파괴되지 않는 이상 절대 죽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정령정 전체를 불태울 수 있는 야마모토, 정령정에 있는 모든 물체를 베어버릴 수 있는 자라키 정도를 제외하곤 그 누구도 아자시로를 죽일 수 없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자시로는 어린 시절 이 능력을 얻은 후 10수년의 단련 만에 0번대 영입 제의까지 받은 7대 켄파치 쿠루야시키를 죽일 정도로 성장하고, 소설에선 붕옥각성전 아이젠과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의 강자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일반 휴지 호로도 못 잡을 정도였던 청년이 만에 하나 얻은 것만으로
노멀젠과 엇비슷한 실력자로 파워업한 것으로 봐선 가히 블리치에서 등장한 만해 중 개사기 만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다음은 아자시로 켄파치의 시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자시로의 필살기 포지션을 맡고 있는 시에 우로자료의 능력은 만해 상태에서 여태까지 아자시로와 융합해 있던 모든 영자를 시해의 칼날에 담는 것입니다. 정령전과 장기간 융합한 만큼 시해의 위력은 꽤나 강력한 것으로 언급되었는데요. 우라하라 다음가는 지능을 가진 아이젠이 언급하길 아자시로가 처음부터 시해로 자라키를 공격했다면 10% 확률로 자라키를 이길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높은 확률은 아니지만 호정대 최강 전력인 자라키 켄파치를 상대로 승리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된 만큼 상당한 위력의 일격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시해 우로자류는 만해처럼 연속해서 사용할 수 없는 기술이라고 하는데 시해를 한번 사용하게 되면 그 반동으로 시해는 물론이고 만해의 융합 능력까지 1년 동안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시해의 원리 자체가 융합한 모든 영자를 끌어오는 대신 그것들로부터 자신의 영혼을 잘라내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정령전과 융합을 한 상태에서 시해를 사용하게 되면 다시 정령전과 재융합하여 기존의 능력을 완전히 구사하기까지 1년 이상의 세월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상당히 긴 쿨타임이 필요한 일격기라는 점 때문인지 소설에선 해당 시해에 대해서 융합이라는 최강의 방패를 잃은 대신 손에 넣은 최강의 창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무궁무진한 능력 활용도를 가지고 있고 융합 범위 내에선 사용자를 거의 준무적 상태로 만들어줄 수 있는 우로자료의 만해. 이렇듯 사기적인 능력을 가진 만해이지만 해당 만해에도 당연히 약점 및 단점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약점은 영합을 흡수하는 능력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만해로 광범위한 융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속성의 공격을 받게 되면 아자시로는 영혼 그 자체가 깎여나갈 정도의 타격을 입게 된다고 하는데요. 영합 흡수 공격에 대해선 전혀 방비할 수단이 없는지 아자시로는 작중 본격적으로 행동하기 전에 영합 흡수 능력을 가진 유리색 공작과 우류의 무기를 강탈했습니다. 두 번째는 만해를 사용 중일 때는 자신의 신체를 일절 단련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언급에 따르면 아자시로는 만해 습득 후 300도와 귀도 수련에만 매진했기 때문인지 아자시로에게서 1100도 능력을 뺀다면 신체 능력 자체는 지나가는 사신 1보다도 약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즉 우로자료의 힘만 약화시키거나 봉쇄하는 것에 성공하면 아자시로를 쓰러뜨리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는 얘기입니다. 특정 계열의 공격에 약하고 융합 능력 원툴이라는 명확한 단점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우로자루는 공략이 아예 불가능한 무적의 1100도는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자시로의 강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자시로는 소설 등장 캐릭터라는 특징 때문인지 만화나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에 비해서 강함에 대한 묘사가 글로 잘 이루어진 편입니다. 아자시로의 전투력에 대한 소설의 언급은 총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시엔과의 비교. 시엔 그란츠는 과거 에스파다 0번이었던 아랑칼로 자엘 아포로급의 과학지식 및 두뇌에 2차 해방 우르키오라를 쓰러뜨린 각성호로 이치고 이상의 영합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시엔에게 능력이 어느 정도 파악당한 상태에서도 아자시로는 본인이 더 유리하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두 번째는 붕옥각성 이전 아이젠과의 비교. 소설에서 아자시로는 같은 대역죄인 빌런 포지션에 있는 아이젠과 비교되는 언급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소이퐁의 아자시로가 아이젠보다 강하다고 할 순 없지만 약하다고도 할 수 없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반란 당시 이 둘이 보여준 퍼포먼스를 보면 정말 엇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이젠은 아랑칼 편에서 소수 에스파다 멤버들과 적절한 지략으로 호정 13대를 반괴멸시켰고 249년 전 반란 당시 아자시로 또한 자신을 체포하러 온 호정 13대의 모든 대장급 사신의 추적을 상처 없이 물리쳤다고 합니다. 둘이 상황과 전적이 온전히 같다고 할 순 없지만 아자시로와 붕옥각성 이전의 아이젠 둘 다 다수의 대장급을 상대로 압도적 우위를 점했다는 묘사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봤을 때 작가는 아자시로와 노멀젠을 거의 대등한 실력자로 설정하고 소설 스토리를 풀어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아자시로는 각성호로와 이치고 시엔급 이상의 노멀젠과 대등 혹은 약간 미치지 못한 전투력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버파워 능력의 1100도를 가지고 있는 아자시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